본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여름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길목입니다. 이맘때면 러시아와 북유럽의 여름밤,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밤인데도 어둠이 깊어지지 않는 백야가 있죠. 백야는 지구가 약 23도 반쯤 기울어진 채 태양 둘레를 돌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름철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거나 아예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서 밤에도 하늘이 오래 밝게 남아있죠. 오늘은 백야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로 시작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백야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백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네바강의 도개교가 밤마다 열리고 붉은 돛을 단 배가 등장하는 고등학교 졸업축제, 알리의 파루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진홍빛 돛 축제가 열리면서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는 축제 분위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밤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도시의 여름. 참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죠. 교육도 어쩌면 아이들 안의 가능성이 쉽게 꺼지지 않도록 곁에서 오래 밝혀주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가 길어진 계절엔 우리가 무엇을 더 오래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새삼 묻게 되는데요. 오늘은 학교를 단지 수업이 열리는 건물로 보지 않고 아이들이 어떤 삶을 배우는 공간인가 하는 시선으로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일부 교육 소식에서는 칼럼 학교를 걸으면 교육 철학이 보인다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학교의 운동장, 실습실, 상담센터, 주차장을 차례로 살펴보며 학교 공간이 공동체, 경험 중심 배움, 학생 지원, 지역사회 연결이라는 교육 철학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영화 화이트 나이츠, 우리나라에는 백야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도 살펴보죠. 코니 프랜시스의 펄리셀즈, 그리고 더 잭슨스의 I will be there 듣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소년 시절의 목소리 참 타고났죠. 더 잭슨스의 I will be there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코니 프랜시스의 펄리셀즈, 우리말로는 진주조개잡이로 더 익숙한 곡입니다. 자, 이제
학교를 한 바퀴 걸으며 공간이 어떻게 교육의 언어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을 소식은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에 실린 칼럼으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김승배 님이 쓰셨어요. 학교를 걸으면 교육 철학이 보인다. 이 글은 학교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교실 안만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학교를 천천히 걸으며 운동장, 실습실, 상담센터, 주차장을 보면 그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어 하는지 읽어낼 수 있다고 하죠. 먼저 미국 학교의 넓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으로 소개됩니다. 금요일 밤 미식축구 경기가 열리면 학생, 교사, 학부모, 졸업생,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응원하고 공연하고 운영을 돕습니다. 운동장은 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연장과 밴드 연습실, 로봇 공학 실습실, 자동차 정비실, 요리 실습실 같은 공간은 학교가 시험 준비만이 아니라 경험 중심의 배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손으로 만들고 무대에 서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며 자기 흥미와 재능을 발견합니다. 학교가 어떤 공간을 크게 만들었는가는 결국 어떤 학생을 길러내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상담센터와 넓은 주차장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입니다. 상담센터는 학생이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청하고 진로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지원 공간이고, 주차장은 학교가 학생과 교사만의 장소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함께 드나드는 열린 공공공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학생과 학교를 잇고 다른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학교 안에 어떤 공간을 가장 넓게 만들고 있는가? 시험을 위한 공간인가? 친구와 어울리는 공간인가?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는 공간인가? 아니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가 말입니다. 공간 혁신은 책상과 건물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함께 묻는 일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폴 앵카의 다이애나,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원래 이 시간은 성현지 간사님과 경기 지속협 소식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간사님이 건강 문제로 연결이 어렵게 됐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화 연결 대신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천형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전국 우수 사례로 소개됐는데요. 부천시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간협력 교육 사례가 이클레이, 그러니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천형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실렸습니다. 이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요, 부천이 몇몇 프로그램을 넘어 행정과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배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도시의 방식으로 풀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천시는 2022년 이후 조례 정비와 기본 전략 수립, 전담팀 신설로
제도 기반도 차근차근 갖춰왔죠. 부천의 흐름은 기반 마련, 확장, 체계화의 세 단계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천형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뼈대가 갖춰졌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학교 연계 시범 교육을 통해 현장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참여형 교육과 문화형 교육도 함께 시도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천 둘레길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2024년에는 교육 거버넌스가 더 넓어졌습니다. SDGs 실천학교가 원미중, 부천 일신초, 소명여중, 중원고 등으로 확대됐고 주제도 금융교육, AI 영상 제작, 공정무역, 소하천 도시숲 모니터링처럼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SDGs 실천 교사 연구 모임이 눈에 띄는데요. 이 모임은 외부 강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환을 개발해 실제 수업에 적용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학교 현장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뿌리 내리려면 결국 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죠. 또 부천지속협은 지역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교육 생태계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관내 4개 대학과 함께한 시민정책 토론회에서는 마을 돌봄, 공공의료, 지역축제, AI 기반 영상산업, 인구정책 같은 주제를 놓고 시민과 학생, 전문가, 행정이 함께 의논을 나눴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는 해커톤도 이어졌고요. 그러니 이 교육은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함께 읽고 함께 해결책을 상상하는 시민교육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2025년에는 그동안의 경험이 한층 체계화됐습니다. 시온고, 부천 부안초, 심원초, 서울 자유 발도로프 학교가 새로 SDGs 실천학교에 참여했고 토종 씨앗, 학교 숲, 사회적 경제, AI 교육처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주제가 운영됐습니다. 사례의 집의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부천형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이 보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SDGs 실천 교사 연구 모임이고요. 둘째는 SDGs 실천 교실입니다. 셋째는 환경 모니터링과 SDGs 지구 탐사대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시민이 지역 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해 정책 제안까지 가는 참여형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도시숲과 소하천, 생물 다양성을 몸으로 만나며 생태 감수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교실 밖 배움에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넷째는 SDGs 영상제입니다. 부천이 워낙 영화, 만화, 공연 등 문화사업이 발달했죠. 이러한 도시답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콘텐츠 제작 중심의 참여형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집을 읽으면서 부천이 교육을 도시의 장식처럼 다룬 것이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와 대학, 시민사회와 행정이 서로 일을 조금씩 나누어 맡고 학생과 시민이 조사하고 발표하고 제안하면서 교육이 삶과 지역을 다시 잇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구체적인 얼굴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실린 사례연구 시리즈 25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천형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흐름과 프로그램, 숫자와 성과가
비교적 또렷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지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까지 부천 지속협의 반가운 소식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어서 우주의 나나나 그리고 루 리드의 My Love is Chemical까지 듣고 왔는데요. 밤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계절처럼 오늘 2부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과 자유의 감각을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화이트 나이츠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 읽어보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네, 성현지 간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주의 나나나, 루 리드의 My Love is Chemical까지 듣고 왔는데요. 밤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계절처럼 오늘 2부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과 자유의 감각을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화이트 나이츠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 만나보죠. 영화 화이트 나이츠는 냉전의 한복판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발레리노 니콜라이가 비행기 사고로 다시 소련 땅에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체제와 기억 한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는 탭댄서 레이먼드와 만나 서로 다른 상처와 리듬을 이해해 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백야라는 자연현상을 배경 삼아 사라지지 않는 빛처럼 인간 안에 남아있는 자유의지와 예술의 힘을 보여주죠. 밤인데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무엇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자기답게 춤출 것인가를 묻게 하죠. 교육도 결국 아이들에게 정해진 답만 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몸의 리듬과 자기 삶의 방향을 끝내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영화 백야의 OST, 유명한 곡이죠.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그리고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와 그레고리 하인즈의 화이트 나이츠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밝은 여름밤을 배경으로 외롭고 몽상적인 한 청년이 나스텐카를 만나며 며칠 동안 마음의 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밤이지만 완전히 어둡지 않은 시간, 현실과 꿈이 겹쳐지는 그 미묘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기다림을 조심스레 건네지요. 그리고 이 소설은 거창한 사건보다도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얼마나 깊이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시 스쳐가는 만남일지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귀 기울인 시간은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도 어쩌면 그런 일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들 곁에 머물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아직 어둠이 다 거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빛을 먼저 발견해 주는 일 말입니다. 백야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거창한 명령보다 따뜻한 만남과 기다림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얼마나 빨리 평가할 것인가 보다 한 사람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얼마나 믿어줄 것인가. 밝은 밤을 건너듯 누군가의 가능성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 오늘 교육이 붙들어야 할 태도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백야의 계절을 떠올리며 학교 공간이 품은 교육 철학과 영화, 소설 백야가 들려주는 기다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가장 크게 짓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안에 어떤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교육은 점수를 채촉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경험을 열어주고 한 사람의 시간을 믿어주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와 북유럽의 여름밤처럼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빛이 있겠죠. 오늘 방송이 그 빛을 조금 더 믿어보고 서로를 열어두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그래도 마음의 리듬은 너무 조급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밤을 건너듯 우리와 아이들 모두 자기만의 속도와 빛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